천안함 폭침 11주기, 북한 연평도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국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환의 토지인허 과정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환입니다. 오늘 토요일 11시, 다가오는 11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이제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흐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벚꽃 구경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하의 개발을 하는 걸 보시는데, 예전처럼 건물이 또 있지만 지금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비닐하우스도 아닌 것이 약간 좀 애매한 이런 어떤 농업용 시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다가,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설 건축물의 그 농업용 온실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 지방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 각종 이제 프랜차이저 그런 이제 야채들 이런 게 전부 다 대부분 그 노지에서 이렇게 경작한 게 아니고 그 스마트팜의 어떤 공법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재배가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생소한 농업용 온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건축 허가인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인지 또 어떤 건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더 이제 스마트팜의 어떤 열풍은 더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그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 신고 대상으로서요. 이제 건축법에 규제하는 가설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존치 기간이 3년 이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3년 이내는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농막이죠. 농막은 그 가설 축조 신고다 보니까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보니까 그 전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계속 이렇게 연장 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막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게 취사용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무래도 이제 취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 취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게 약간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시행이 될까봐 이런 걸 좀 건축법상에 잡아놓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나 운수시설 등 분양 목적은 안 된다. 이것도 뭐 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법상의 가설 축조 신고의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설 축조 신고의 대상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해서 봤는데 15가지, 대략 큰 틀에서 15가지 정도의 축조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용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모델하우스는 영구적이지가 않죠. 했다가 철거하니까 저희도 농지에나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들어가게 되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한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태양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혹시나 복구가 이제 모델하우스 철거 후에 복구가 안 될까봐 대체 시설비도 예치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복구를 못하게 되면 그 예치비로 복구를 한다까지 제가 농지 태양도 일시 관련 내용을 할 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견본주택, 요즘에 이제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견본주택도 한번 보시라고 많이 오죠. 그래서 보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일시사용 시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설 축조 신고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면은 관광 특구에 설치하는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어 비슷한 것, 또 아니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설 축조 신고로 들어온다 부분이 말씀됐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용원실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농업용원실 쪽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좀 대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자원이 아마 이제 어떤 전쟁의 자원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향후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농업용원실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그건 안 보는 사람도 있죠. 농업용원실이 그건 뭐냐? 비닐하우스하고 뭐가 차이냐? 저도 한번 유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동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 동, 두 동 이렇게인데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이 이제 연결해서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동제로 가다 보면은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도 좀 기초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비닐하우스가 그냥 이렇게 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강하기 위해서 이제 철골 구조로 좀 골조는 철골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튼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농업용 온실이라고 좀 정의를 내립니다. 그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건축에서 쭉 나오는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농업용 온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도 건축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건축 허가 대상 아니다 보니까 이 개발인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토목 쪽에서 이제는 토목으로 좀 들어갑니다. 토목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도로 규제는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행위할 때 면적상 이제 우리가 지침상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에 규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규제가 좀 없다는 거, 이게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양면의 효과가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지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농업용원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알긴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하지만 이런 규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제 산지 담당자들이 대부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입니다. 산지 담당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좀 보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네거티브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막상 모르고 가가지고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을 위원회 제가 좀 방지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항상 건축과 토목은 수반해서 같이 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도로 관계입니다. 도로 관계, 진출입 관계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농막 같은 경우 많이 설치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농막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산지 일시 사용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사례를 좀 들면은 그 농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항상 보면 도로도 이제 항상 산지에서 늘상 이 도로 관계를 묻곤 하는데 그 이제 이게 산지 일시 사용 신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좀 해놓은 겁니다. 물론 요 내용들은 그 인터넷 법제처의 그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회입니다. 요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산지 일시 사용 신고의 대상 범위와 그 시설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설 축조 신고에 대한 농업용 온실이나 농막이나 또 아니면 뭐 관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닌 간이 농업 시설이나 농림 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되게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이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뭐 한 2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60평 정도의 미만인데 그렇게만 공인용 산지가 아닐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되게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 신고 대상인데 이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면적의 규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가설 건축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농업용 온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규제에 대한 거는 안 받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 해석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이 법상은 되게 조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조항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셔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온실에 어떤 뭐 채소나 야채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우리 마트라든가 이런 데 좀 하고 싶은 데라고 하면 대부분 산지 담당자들 아니면 개발 담당자들 도로관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또뭐 맹지 아닙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럼 모르는 여러분들께서는 맞네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내용들 가설 축조 신고의 그 대상과 그 다음에 도로법 규제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 일시사용 하는데 이런 건축 신고 대상은 또 그 면적의 예외 대상이다.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농업용 온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결합을 하시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의 형님들도 많이 이거 보시는데 그런 분들도 또 인생의 또 재미를 제2의 인생의 또 재미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막걸리와 이 생활 모자를 또 하나 좀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놨는데 농업용 시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용 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마찰이 되게 많습니다. 이 마찰이라는 게 뭐 객지에서 들어와서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사를 짓든 사람이 살든 어떤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있어야 되죠. 농업으로 따지면 농업용 용수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후가 자꾸 가물어지다 보니까 물이 자꾸 이제 좀 농업용 용수가 자꾸 부족해지고 반대로 부족해지니까 농산물 가격이 자꾸 이제 급등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고추라든가 파라든가 급등을 많이 하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정을 많이 파요. 이제 뭐 개발 농업용 시설 할 때는 관정을 많이 파다 보면 또 물이 많이 안 나온다 해도 또 상대 인근 농지에 또 물량이 또 줄어든다고 또 이 하소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이제 또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싸우기 많이 제가 보니까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저희가 개간
인가 사업도 하다 보면은 농업용수를 또 개발하면은 인근에 많이 마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또 우리 새마을 모자를 쓰신 이장님이나 또 중재자들 이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분들이 있어도 너무 이제 내 땅에 내가 농업용수 이제 관정을 파는데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집니다. 커지고 서로가 또 이제 골이 깊어지니까 골이 깊어질 때는 국순당, 골이 깊어질 때는 저는 이게 그 영탁의 막걸리보다는 이 국순당 막걸리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이 깊어질 때는 막걸리와 또 서포트로 또 어르신들 또 이 치아가 또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딱딱한 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두부라든가 아니면 삼겹살 2근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게 막 이렇게 안 좋게 오셨다가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부드럽게 또 넘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촌에서의 가장 그 귀농하시는 분들 혹시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장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이렇게 텃세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텃세를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인사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인사 잘하고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그러면서 이 막걸리 한 잔 주시면 우리 또 이렇게 새마을 모자 쓰신 이장님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나를 세울 필요는 없다. 농업용 시설 할 때 그걸 제가 이제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렇게 사업을 농업용 시설 앞으로 농업용 시설은 무조건 대세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가설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항 말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조항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게 궁금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토요일 이렇게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벚꽃 그 축제는 다 취소됐지만 벚꽃 구경 가실 때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우리 형님들 또 이렇게 또 나가시면 되게 또 귀찮게 하시죠. 하지만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약간 좀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심심하다 하면 또 김동완의 토지인허 과정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